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버닝썬 사태 아시죠? 버닝썬 사태라는 게 그게 뭐 연예인이 뭐 거기서 마약을 갖다 하고 또 뿌리고 했는데 물뽕이었죠. 거기에 경찰의 고위 간부가 봐줬다. 그래서 이제 경찰과 또 마약 조직과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그 마약 물뽕을 이용해 가지고서 뭐 성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정치권과 사실상 결탁돼서 비호를 받은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청정국인 줄 알았던 우리 한국에도 이 마약이 이렇게 깊이 뿌리 박혀 있구나. 그리고 또 그 마약을 이용해서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걸 갖다가 알려준 사건이고, 그리고 또 이걸 갖다 비호하는 세력이 있구나. 이걸 알려준 사건인데, 이것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 꼭대기가 있을 텐데 그 꼭대기는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말이죠, 미 연방검찰이 11명의 이 물뽕과 관련된 마약 조직을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한국인이 5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5명이 우리나라에서 GBL 물뽕 원료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체포가 돼서 미국으로 압송이 됐고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미국 수사당국과 한국 수사당국이 협조해서 이 물뽕 그 원료를 만드는 생산 조직을 소탕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이 그만큼 마약 유통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생산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만 해도 마약에 대해서는 청정국으로 불리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청정국이 아니라 완전히 마약 공화국이 돼버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한때 불륜 공화국이다, 또 사기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마약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말이죠, 북한에서 엄청나게 마약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상 우리 마조부라 그래서 검찰에 마약을 소탕하는 부서를 갖다 해체시키고 등등등등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뭐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마약 유통조직과 그리고 이 정치권,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이 수사당국, 이게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강력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여기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 자금을 또 마련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멕시코에서. 멕시코는 옛날부터 물론 아주 위험한 나라고, 그런 마약이라든지 이런 갱단이라든지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멕시코의 현직 상원의원이 이 마약 관련해 가지고서 미국 사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상원의원입니다. 그것도 집권당, 여당. 아니 이 정도면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말이죠, 이자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체포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표적은 됐었죠. 근데 왜 자수를 했을까요? 이건 살아남으려고 자수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말이죠, 마약 소탕 작전을 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와서 잡아갔다니까요. 이 마약 소탕 작전을 펴면서 더군다나 베네수엘라도 지금 마두로도 잡혀가면서 지금 트럼프가 이 타깃으로 정하고 이들을 사살까지, 당연하죠, 체포하다가 안 되면 사살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 사살을 면하기 위해서 체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얘기는 마두로가 이번에 잡혀갔잖아요. 마두로가 모든 걸 부른 게 아니냐. 마두로가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지금 모든 걸 부른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멕시코의 상원의원이 잡혀가면서 이 멕시코 정가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가 왜 미국에 가서 자수했겠습니까?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살아남기 위해서, 두 번째 플리바게닝을 위해서. 이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가 더군다나 어떤 자냐면 주지사 밑에서, 그 주지사를 보호하면서 그 바로 밑에서 사무총장 역할을 했던 자인데, 그 주지사도 역시 또 마약 혐의로 기소됐어요. 멕시코의 한 주가 말이죠. 그러면 주지사도, 그리고 주지사를 도왔던 자도, 그리고 그 주의 상원의원도 다 이렇게 지금 마약에 연루가 됐다면 뻔할 뻔짜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는 완전히 그냥 마약 조직과 연계돼 가지고서 그 부패를 저질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거기만 그렇겠느냐. 지금 멕시코 정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이자가 가서 부르면 많은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멕시코의 누구누구가 이런 마약 조직에 연계돼 있는지, 마약 범죄와 연계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상원의원이니까 상원에도 또 그런 자들이 많을 수 있는 거고, 이자가 또 주에서 일했으니까 그 주에도 그런 자들이 많을 수 있는 거고, 멕시코의 이 상원의원보다 더 높은 자가 또 연계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멕시코뿐이겠습니까? 그럼 멕시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마두로가 잡혀간 다음에 이 소탕 작전이 펼쳐졌다는 얘기는 중남미, 콜롬비아라든지 등등등등 나라들 말이죠. 이런 데에서도 지금 이 정치권과 이 마약 조직이, 이 폭력 조직이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트럼프의 소탕 작전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상원이라는 자가 말이죠, 단순히 마약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자가 무기를 거래하고, 무기를 반입하고, 무기를 소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부에 나오는 그 마약 조직과 똑같아.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것들이 무장단체까지 그렇게 무장 조직을 하고 마약을 유통시켰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자, 트럼프가 대단한 것이 말이죠,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한국에서도 잡혀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중남미의 이 친중 조직, 그리고 친중 마약 조직, 이런 조직들을 이제 완전히 소탕하는 그런 쾌거를 올리고 있다. 멕시코가 또 상당히 미국 바로 밑에서 깔짝거렸던 나라거든요. 근데 멕시코도 이번에 이제 트럼프한테 확실히 이제 다구리 당하게 생겼습니다. 상원의원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말이죠, 이 멕시코의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멕시코 연방정부라든지 이런 자들이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연계에 있다면 그거를 이제 이유로 트럼프가 멕시코를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잡아가듯이 또 잡아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걸 가지고 기소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말이죠. 이 마약을 유통시켰다는 얘기는 국제 범죄고, 이거는 뭐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잡아가도 꼼짝 못합니다. 원래가 국제사회에서 저 베네수엘라를 잡아가도 꼼짝 못한 이유가 뭐냐면, 베네수엘라가 다른 여러 가지 범죄, 그 마두로 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잡아가도 꼼짝 못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저 마두로가 부정선거 저지르고, 마두로가 또 국민 탄압하고 뿐만 아니라 마약을 유통시켰기 때문에 저렇게 잡아가도 다른 국제사회에서 트럼프를 갖다가 욕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멕시코의 정치인들이 일망 타진 소탕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돌아와서, 우리나라도 사실 정치인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연계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면 거대 마약 조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의 비호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망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이걸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멕시코의 사례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약과 연계된 그런 정치인들이 소탕당하는 그런 일이 바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반가운 소식입니다. 강신투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